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화 남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공공택지개발 사업 시 발생되는 이익을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된 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공공택지개발 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개발 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법 유란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법 유란과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을 광역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 유란이 김철민 국회의원 대표로 2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하는 시설을 공공, 문화체육시설로 규정, 현행법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설치한 주차장, 운동장 등이 기초자치단체의 귀속,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사회간접 자본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신설한 재투자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둘째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 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 50% 가운데 20%를 광역자치단체에게 배분함으로써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등과 같은 광역 SOC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도 개발 부담금을 징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화 남제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국회 차원의 공론화를 위해 지난 8월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이익 도민화 남제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공공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위기예측아동 발굴, 돌봄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민관협력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 리장이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지 사업을 안내하고 아동의 안정적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28일 그에 따르면 지난 5에서 8월 도내 만 7세 미만 양육수당 대상 아동 16만 4,052명의 전 가정을 리장이 직접 방문, 미거주 등 특이사항이 있는 아동 2,098명의 가정을 동 공무원이 재차 방문했다. 방문 결과 아동 10명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고
63명은 복지 상담을 진행했다. 나머지 2025명은 아동 양육 보호 실태 확인 등 거주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를 들면 A 아동은 부친이 물류센터 일용직 모는 식당에서 아이를 데리고 일하는 상황으로 월세 미납으로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나 여관에서 거주하던 상황이었다. 아동의 발육 상태가 좋지 않고 지적장애가 의심돼 아동의 진행검사를 진행하고 재활치료를 지원했다. 가정에는 적십자사 희망풍차 물품 지원을 연계하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채무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만 1세, 6세, 7세 아이가 있는 B가정은 사업 실패로 파산해 조부모님 집에 거주 중이었다. 게다가 아이들 부친은 교통사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했고 사업 실패로 파산까지 된 상태였다. 모친 역시 교정시설에 입소해 2022년 출소 예정으로 상황이 열악했다. 이에 도는 한 부모가 종 및 맞춤형 급여 수급자 신청을 안내했다. 사업 추진이 처음부터 수월했던 것은 아니다. 리장들 일부는 업무 부담을 이유로 초기 조사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과 사업이 진행되면서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보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원 장안구 정자 이동 통장은 사실 조사를 하러 방문했을 때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통장의 방문으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정자 이동의 경우 통장 방문 시 보육 관련 안내지와 어린이 안전홍보물을 전달해 가정 방문 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도 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아동의 적극적인 발굴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 9월 6일 보건복지부와 16개 광역시 도해본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전국적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해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에 매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에 위기아동을 특정 대상으로 설정해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통리장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보람을 느꼈다며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자나 한부모, 가정 등 대상자의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형 정책마켓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형 정책마켓 본선에 진출한 시군 우수 정책사업 5건이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31건의 우수 정책에 대한 예선 심사를 진행, 본선 진출 우수 사업 5건에 대한 선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형 정책마켓은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로 경기도가 우수 시군의 정책을 사고 도의역점 사업을 시군에 파는 등의 정책 상호 교류를 통해 우수 정책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본선에 오른 우수 대상 사업 5건은 동네 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사업,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 생애 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온드림 사업 등이다. 먼저 동네 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 1회 1만 5천 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 동네 의원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 조기 검진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둘째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사업, 임신부들이 단돈 100원만 내고 월 2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부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은 학자금을 제외한 등록금 50%를 연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함으로써 높은 등록금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넷째로 장애인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은 신규 인력, 양성 과정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보육교사의 수급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생애 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온드림 사업은 생애 주기별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알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아이를 함께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도는 오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사전 온라인 투표와 본선 현장 전문가 심사를 합산해 이들 시군으로부터 구매할 우수 정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실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시군 우수 정책 사업으로 선정했다라며 경기도형 정책 마켓을 통해 우수 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중국 동북 삼성과 협력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도를 방문한 중국 동북 삼성 대표단이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27일 귀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중국 동북 삼성 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대표단 초청은 경기도와 랴오닝성, 지른성, 헤이룽장성 등 중국 동북 삼성과 우호를 증진하고 전면적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도를 방문한 대표단은 우윤강 헤이룽장성 외사판 공실 차장, 리샹위 지른성 상무청 처장, 리지창 랴오닝성 외사판 공실 부차장 등 동북 삼성 국제교류 및 경제통상 분야 정책관리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도 기간 동안 대표단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우수 도정 현장과 도내 우수기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등 곳곳을 돌아보며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24일 양지역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경기도 동북 삼성 교류 협력 간담회를 통해 랴오닝성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 지른성 경제협력, 헤이룽장성 청소년, 대학 교류 등 양지역 간 분야별 협력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대표단 방문을 통해 동북 삼성 국제교류, 경제통상, 분야 담당 정책관리자들과의 네트워크가 강화된 만큼 지역별 협력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1993년 10월 랴오닝성과 중국 내 최초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2014년 8월 지른성, 2016년 8월 헤이룽장성과 우호 협력 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도는 이들 중국 동북 삼성과 경제통상, 관광, 스포츠, 환경, 농산업, 인적교류 등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G페어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2019 G페어 두바이가 중동시장에서의 경제 한류,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경기도는 지난 24에서 25일 이틀간 크라운 플라자 두바이 데이라 호텔에서 2019년 G페어 두바이를 개최한 결과 32만 5천 달러의 현장 계약을 비롯해 총 4,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G페어 두바이에는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 60여 개사가 참가했으며 이틀 동안 1,700여 명에 달하는 현지 바이어가 방문, 열띤 수출 상담을 진행해 중동 지역 중소기업 대표 전시회라는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성남에 위치한 A사는 현지 병원 유통망과 의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비서로부터 내년 1월 열릴 성형외과 에스테틱 세미나에서 데모시연을 요청받았다. 동시에 올 10월 개최되는 두바이 한류 박람회를 통해 22,000달러어치의 샘플을 제공하기로 논의 중동시장 개척을 앞두게 됐다. 남양주에 소재한 C사는 중동 지역에서 CCTV와 시큐리티 카메라 중개 무역을 하고 있는 D사 바이어와 만나 대리점 개설과 동시에 100만 대 견적을 요청받는 등 200만 달러 상당의 계약 체결을 목전에 뒀다. 이번 G페어 두바이의 성공적 개최는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등 세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을 중동으로 다변화시킴으로써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수출 안정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기업 다진주얼리의 김용호 대표는 중소기업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외치고 있지만 기업 및 해외 시장 여건 등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G페어 두바이는 검증된 바이어와의 미팅으로 상담의 질이 매우 높았고 향후 중동 시장 진출에 큰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개막 전날 열린 두바이 시장 동향 설명회에서는
두바이 아즈만 라스 알카이마 상공회의소, 두바이 에어포트 프리존, 샤루자 과학기술혁신파크 등 UAE 경제 관련 기관에서 각 기관을 홍보하고 한국무역협회에서는 현지 시장 동향과 진출 전략에 대한 설명 시간을 가져 기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안성국 경기도 국제관계대사는 그간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 시장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라며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로 외풍에도 끄떡없도록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폐막 관련 뉴스입니다. 제11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27일 8일간의 막을 내리며 올해 수상작 11개 부문 22편을 선정, 총 상금 1억 700만 원과 트로피를 수여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대상인 흰기록 이상에는 영화 143 사하라 스트리트에게 돌아갔다. 사하라 한가운데 작은 가게의 주인 말리카를 담은 이 작품은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과 짧은 교감의 순간을 꿈처럼 담아낸 한 여인과 공간에 대한 기록이다.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의 경계에 넘나들며 작업해온 하셈 감독은 거대한 공허함으로 표현되는 사막 한복판에서 삶의 에너지로 충만한 소주 같은 작은 가게를 시적이고 유려한 화면으로 담아냈다. 최우수 한국 다큐멘터리상에는 이승준 감독의 그림자꽃이 선정됐다.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남한으로 오게 된 북한 여성 김양희는 가족들이 있는 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7년간 고군분투하지만 남북이 이데올로기 앞에서 가로막힌다. 남북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한 주소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파주 게스트하우스 지지항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DMZ 인더스트리는 총 14편을 선정, 총 2억 2천만 원의 제작 지원금을 전달했다. 최우수 프로젝트로는 이일아 감독의 모어와 하레 DM 감독의 안개 속의 아이들이 선정되어 각 3천만 원의 제작 지원금을 받았다. 프로덕션 피치 우수 프로젝트로는 전찬영 감독, 마덕 헤어 서비스, 클레어 샌포드, 평양 유학생, 찬치운, 홍콩, 블루 아일랜드, 첸동란, 광야에서의 노래까지 한국과 아시아 각 2편 등 총 4편이 선정됐다. 또한 장편 다큐멘터리를 2편 이하로 연출한 감독을 대상으로 한 최우수 프로젝트 신진작가상은 너에게 가는 길의 변규리 감독, 아이, 파피의 비백 차우다리 감독이 차지했다. K다큐레이티드 부문에는 한국 다큐멘터리의 뚝심과 한국 다큐색을 잘 살린 우수 프로젝트로 미신 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무희들, 바람의 로마니, 사상 총 3편이 선정됐다. 독특한 비주얼 감각과 탄탄한 스토리텔링이 돋보였던 러프컵 프레젠테이션 부문에는 푸시 펜드라신 감독의 사막의 진주, 갓 최우수 프로젝트 수상 영예를 안았다. 박강아름 감독의 박강아름 결혼하다 와 한몽 감독의 나는 스모그 감시관은 우수 프로젝트로 수상했다. 2019 DMZ 인더스트리 심사위원단은 극영화 제작 환경에 비해 척박한 제작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선정 소감과 응원의 뜻을 전했다. 한편 DMZ 인더스트리 개최 이전에 선정된 10편의 기획개발 펀드 프로젝트는 각각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에 돌입했다. 또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지향하는 주제나 소재로 제작 중인 DMZ 프로젝트 펀드에는 3개의 프로젝트가 선발됐다. 이들은 인더스트리 행사 중 공개 피칭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으며 프로덕션 피치 부문의 선정작과 나란히 피칭을 선보였다. 색보정, DCP 마스터링 등 후반 작업 단계의 프로젝트에 현물을 지원하는 후반 작업 지원 펀드의 영예는 이승준 감독의 그림자꽃, 정관주 감독의 녹턴이 안았다. 이들은 8월 중 제작을 완료하여 제11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마쳤다. 이번 11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는 역대 최다 상영작인 46개국 152편이 상영되어 관객을 맞았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작품들을 선보인 오픈 시네마, 야외 상영 및 다큐멘터리와 토크의 만남, 토닥토닥을 비롯해 다큐 관계자와 매니아 관객층을 위한
남북영화 포럼과 학술 심포지엄, 액티비즘 감독의 작품을 전시장으로 옮긴 색다른 시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영화제를 즐기는 관객의 선택지를 넓혔다. 이와 함께 닥스에듀 및 청소년 다큐 제작 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은 일선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참여로 매진을 이어갔다. 그 외에도 올해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와 영화제 시간표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큰 호응을 얻었고 SNS 공개 투표로 진행된 38초 다큐 공모전에는 이틀간 5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영화제에 대한 관객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홍형숙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영화제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객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행복한 8일이었다. 영화제를 찾아주신 모든 관객과 감독,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